네, 2021년 11월 9일 이정훈입니다. 자꾸 정치 얘기가 많아지는데요. 안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대장동 게이트는 여전히 펜딩돼 있는데 정치 사건이 또 일어나니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입니다. 제목: 의식을 잃은 후 낙상해 열상을 입었느냐, 열상을 입은 후 의식을 잃고 낙상했느냐. 조금 제목이 어려운가요? 제가 한때 사건 사고를 취재한 적이 많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창원 사건,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들은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법의학적 지식이라든지 감식 용어를 조금 압니다. 그걸 토대로 오늘 일어난 사건을, 김혜경 여사에 대한 사건을, 물론 모든 거는 사건 당사자하고 그 주변 사람들, 의료진이 정확하게 알겠지만 아직 밝히지 않으니까 제가 제 취재 능력과 제 이해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이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로 급히 알렸죠. 김혜경 여사가 낙상사고로 경기도 분당의 모초병원에 입원했기에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 청년 소방대원 오찬, 한국 여성대회 등 오늘 이재명 후보가 방문해서 만나기로 했던 일정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이 국힘당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하면서 2030 세대들이 국힘당에서 많이 탈당했다. 그래서 늘 노인의 당이다, 국힘당은. 뭐 그런 비난들이 많은데, 이 젊은 20대, 30대를 잡아서 하는 게 민주당의 큰 전략이죠. 이걸 펴지 못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지금 도합 보도를 보게 되면, 여러 보도를 보게 되면 지병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시달린 것은 알려져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합니다. 이 김혜경 여사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이해식 의원이 비교적 소상히 알렸습니다. 그는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죠. 김혜경 여사의 비서실장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모든 정보는 공개된 정보에 다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오늘 새벽 1시경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일시적인 의식 소멸, 이거 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에 따른 낙상으로 넘어졌다는 뜻이죠. 떨어졌다는 뜻이죠. 119 구급대에 의해 분당 모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구토를 했고 현기증, 어지럼증이 있었고 의식소멸, 졸도에 따른 낙상, 넘어져서 다쳤다는 얘기죠. 분당 모 병원 응급실로 갔다. 전날인 8일 정신 무렵부터 김 여사는 컨디션 난전을 보이다가 심야, 즉 9일 새벽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자, 순서가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고, 열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응급실에 밤새 진단과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이건 병원의 응급실이죠. 9일 아침 모 성형외과, 그러니까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나와갖고 아침에 모 성형외과로 이송해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했으며,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했다. 성형외과로 갔다는 겁니다. 당일 12시경 퇴원해 현재 자택에서 안전가려 중이다. 이재명 후보는 사고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요? 9일날 새벽 1시경이겠죠. 지금까지 응급실과 병원에 동행하고, 응급실과 병원이 아니라 성형외과가 있죠. 동행하고 자택에서 아내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상이라는 용어는 열이 손에 뜨거운 걸 만져갖고 디는 상처가 아니라 찢어질 열자입니다. 찢어질 열자. 피부가 찢어질 경우에 열상입니다. 왜 나이 많으신 분들 넘어지시면 낙상사고 때 이 고관절 부러지는 거 있죠. 이건 열상이 아닙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피부도 찢어질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열상이 같이 오지만, 열상은 뼈는 관계없이 피부가 찢어지면 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알 수 있는 거는
열상을 어디에 입었다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근데 모 성형외과로 이송해 열상 부위 봉합 수술을 했다라는 거는 왜 응급실에서도 외과 의사들이 있을 텐데 다른 성형외과로 가서 열상 부위 봉합 수술을 했다. 그건 이제 얼굴 부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즉 타인들이 볼 수 있는 곳을 다쳤다는 뜻이죠. 손이나 이런 경우에도 탁 잘못 짚으면 열상 찢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뭐 이렇게 찔리거나 하면은. 다리나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근데 머리가 제일 신체의 높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은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얼굴 부분을 다쳤구나라는 거 봅니다.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고 하는데, 이거 졸도했다는 얘기인데, 구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워있다가 구토를 하면서 의식을 잃는 경우는 조금 드물죠. 새벽 1시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다루면서 이제, 법의학 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지만은, 감식반들하고 감식을 같이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식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눈이 치밀하더군요. 순서를 여러분 이게 요즘은 다 침대 생활하니까 이불을 잘 안 개는데 옛날엔 이불 겠지 않습니까? 오른손잡이는 다 일로 갭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왼손잡이는 이렇게 하죠. 그런 거 하나 보면서도 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왼손잡이구나 오른손잡이구나.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하수도 같은 데 가게 되면 남자들은 면도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다 이 면도 털 같은 걸 이렇게 긁어갖고 그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정도로 상당히 치밀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에 열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졸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잘 안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꾸로 열상을 입고 쓰러지는 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해식 의원은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열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열상이 왜 생겼느냐라는 것도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순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열상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열상 부위를 봉합수술할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다쳤나? 물론 넘어져서 콕 찍히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왜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면은 그러면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이제 뭐 역시 취소하게 됐다. 그다음에 119 대원들이 왔으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목격자가 많은 거죠. 이재명 씨는 물론 집에서 봤겠지만 119 대원들도 김혜경 여사가 어디가 열상을 입었는지 정확하게 알 거고 병원도 알 거고요. 또 성형외과도 알 겁니다. 뭐 어쨌든 감사하다. 별탈 없이 잘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 제가 인권운동, 참 이 양반 인권운동 얘기하는데 인권운동 자기 혼자 했나? 저도 많이 했습니다. 시민운동, 자기 혼자 시민운동 했나? 참나. 정치는 자기가 있죠. 정치에 뛰어드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됐을 고생을 많이 겪게 됐다. 힘들고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도 늘 제게 힘이 되어주는 아내였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 몸을 축내고 있던 아내에게 저는 평생 두고 갚아도 다 못 채울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어디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죠. 다시 결혼하면 아내랑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나는 하고 싶은데 아내가 거부한다는 얘기를 해서 막 와 웃은 적이 있는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두 사람만 알겠죠. 이건 제가 일부러 보도 안 했던 건데 이제 터져 나왔으니까 하나씩 다루겠습니다. 11월 6일 날 이기인 씨, 성남시 시의원입니다. 그는 지난 국힘당 경선에서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죠. 그가 페이스북에다가 유동규를 체포했었죠. 그때 9월 달인가요? 검찰에서. 그 직전에 유동규 씨가 통화한 사람이 정진상 씨라는 걸 밝혀졌죠. 이번에 확인됐죠. 정진상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통화했다는 제보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 이 제보는 아마 맞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의 염증을 느낀 성남시 전직 민주당원들에 따르면
김혜경과 유동규의 와이프가 같은 교회 집사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다고도 하고 김혜경이 유동규를 각별하게 챙겼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재명과 직접 통화하기보다 김 씨와 연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나 저러나 특검이 다 있었습니다. 이 이기인 씨는 지난 10월 5일 YTN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과 유동규 본부장의 부인이 같은 교회의 집사로 가깝게 활동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제기가 됐다. 특히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 형수인 분의 특정 기자가 직접 확인한 바도 있다. 유동규 씨 부인하고 김혜경 여사가 가깝다. 그건 사실이다 그런 얘기죠. 공사 직원들에게 체크를 해보니까 유 씨가 대놓고 직원들 앞에서 항상 얘기했던 대목이기도 하다. 지난번 국감에서 이재명 씨가 유동규 씨가 약을 먹고 수면제라고 나중에 유동규 측에서 인정을 했지만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처음 공개했었죠. 그 다음에 정진상 씨가 통화했고 정민영 변호사와 그 전에 통화가 있었다는 걸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이재명 씨 측 대변인인 박찬대 씨는 확인할 가치도 없다. 그쪽 사람들, 국힘당 쪽에서는 멀쩡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화천대유에 근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을 수 있는 소스도 아니고 황당할 뿐이다. 막 지르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혼을 했고 전처한테 주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 또 새로 살 여자한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이기인 의원이 얘기하는 이 부인은 아마 전처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같이 유동규 씨가 최근에 같이 지냈던 그 여성은 아닐 걸로 보이는데 그런 관계일 경우에도 김혜경 여사하고 유동규 씨가 통화가 가능할지 그건 한번 의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기인 씨 주장이 다 맞을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인 시 의원의 글을 접한 진중권 씨는 원희룡 씨가 말한 게 바로 이거인 것 같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럼 원희룡 씨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양반은 이제 국힘당 마지막 경선까지 왔었는데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자가 압수수색 전에 유동규와 통화한 제2의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파장이 클 만한 그런 인물이냐라고 물었더니 파장이 큰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로는 아마 후보를 내려놔야 될 것이다.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이름을 짚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제가 근거를 대야 하지 않나. 그러면 제보 증인이 신분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1월 3일이죠. 부천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 웹툰 제작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사무실에 점시된 작품을 보다가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작품 액자를 보고는 오피스 누나 제목이 확 끄는데요 라고 말했답니다. 확 끄는데요 라고 듣고 쓴 기자가 있고 화끈한데요 라고 듣고 쓴 기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체 관계자는 성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피스 누나 이야기는 작년 9월부터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연재 중인 웹툰으로 싱글맘이 사내 연애를 하는 로맨스물이랍니다. 15세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랍니다. 이런 게 보도가 되니까 바로 그 다음날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는데 주 내용은 이겁니다. 한때 옥수동 누나와 은밀했던 사이인데 가슴이 아프다. 비록 총각이라 사기치긴 했지만 미운 정도 정이다. 점점 그이가 안타깝다. 여성들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재명 닥치고 특검. 김부선 씨는 2007년부터 약 1년간 이재명 씨와 불륜관계였다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씨 측은 김부선을 허언증 환자, 마약 상습 복용자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그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김부선은 2018년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쓰러져서 열상을 입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목격자들이 있고 또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겠죠. 또 그건 또 부부 사이 일이니까. 그러나 뭔가 좀 사단이 있었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제목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열상을 입었느냐, 열상을 입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느냐. 아마 이 부분은 명쾌한 해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아주 그건 두 사람만의 관계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재명 씨가 대장동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대통령으로 진군할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